안녕하십니까. 챔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송혁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는 저온멸균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저온멸균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인 이오가스 멸균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오가스 멸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시면 물품말 순환 과정에 대해서 이오 멸균 종류에 대해서 위치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오가스 멸균 장비와 역사, 그 다음에 이오가스에 대한 이해와 종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오가스 멸균에 대한 이해와 프로세스, 어떤 멸균 과정을 거쳐서 이오가스가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오가스가 독가스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오가스가 노출됐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이오가스에 대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이오가스 멸균 과정과 점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국가별로 좀 멸균을 좀 봐야 되는데요. 미국은 스팀 멸균기와 이온 멸균기를 인정하는 이렇게 인정법을 이용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다들 아다시피 스팀 멸균기와 포름알데히드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팀과 이오와 포름알데히드를 다 하지만 이오의 점유율이 워낙 현저히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저온멸균제 이오가스는 거의 90% 이상 다 이오가스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10% 미만으로 가스화수소, 플라즈마라든지 그 외의 것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오가스는 우리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오가스를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오가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오가스를 보시면 이렇게 저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약자가 뭐냐면요,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인데요. 이오가스로서 유명한 건 유럽 사람들이 왜 이오가스를 싫어하냐면, 유태인을 학살했을 때 히틀러가 이오가스로 가스를 주었던 그 가스가 이오가스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 이오가스에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오가스가 생각보다 이오가스를 썼던 이유가 뭐냐면, 이오가스는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침투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균을 이오가스만큼 잘 죽이는 것은 흔치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잘 죽이는 이게 이오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오가스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이오 믹스라는 혼합 멸균기가 있고요. 하나는 이오 100% 멸균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오 혼합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쓰였던 거고, 최초에 인류가 개발했을 때 혼합을 개발해서 썼는데, 그 이후에 100%가 나왔지만, 혼합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그 다음에 대용량까지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오가스 혼합은 대표적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병원에서 소모품들을 멸균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멸균해서. 근데 그 멸균이 주로 다 이오가스에서 멸균 오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이오가스가 주로 혼합해서 해갖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0%는 왜 조금 제한점이 있냐면, OECD 국가에서 225리터 이상은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가스는 제일 큰 게 225리터 이상 멸균이고, 그 외에는 135, 225 이렇게 두 가지 타입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오가스와 100%를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게 100%인가. 그러나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어떤 가스를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1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의 이러한 순수 100%가 들어있습니다. 이오가스가. 그리고 여기는 여기 LPG 같은 통으로 넣어 있는 것은, 이 속에는 이오가스와 이 다른 가스가 섞여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혼합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오가스를 언제 사용하냐고 하면 그냥 열에 약한 거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재밌는 사실은 스팀을 멸균하는 그 고온에서 사용하는 인스트루먼트 같이 그렇게 고열에 견디는 것들도 이오가스를 한다 그래서 멸균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 스팀에서 할 수 있는 걸 이오가스로 만약에 멸균하면 사람들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지, 이오가스를 한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나 또 스팀 같은 경우는 1시간이면 멸균이 끝나는데, 이오가스는 오늘 멸균하면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한 16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오가스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저온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기구에, 열이 약한 기구에 사용하는 거죠, 대부분. 원리는 뭐냐면 단백질을 죽이는 거죠. 이오가스는 단백질 분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세균이 불안정한 수소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화에틸렌과 결합해서 하이드록시 에틸기를 형성하는 게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하이드록시 에틸기를 형성해서 이 안정화되면서 이오 단백질을 파괴시킬 수 있게 되는 이게 이오가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오가스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이오가스가 원래는 1859년도에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멸균 작용이 가능하다고 알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오가스를 살균제로 쓰기 시작한 건 1936년대부터 되고요. 그 다음에 유리천 멸균에서 1940년대부터 하고, 진공 상태를 통해서 100%로 이렇게 재창하게 돼서 1944년도에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재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암스코라든지 캐슬 사이에서 이오가 멸균이 1950년대에 혼합가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0%가 나온 건 실제로 스램 사이에서 1965년도에 100%가 나오고, 그러니까 혼합이 더 먼저 쓰였다고 되는데요. 6.25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는 뭘 했을까요? 이오가스를 사용했습니다. 군인들이 이런 것처럼 그때는 혼합을 사용했겠죠. 그래서 그때도 멸균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저온 멸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에어레이션이 좀 더 덜 됐지만은 하여튼 이오가스를 통해서 멸균하고 또 그걸 갖다 수술한 데에 쓰이고 이렇게 했던 역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오가스를 이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오가스는 무색무취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냄새를 맡았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이오가스가 많이 있어서 냄새를 맡게 되면 냄새를 맡을 수는 없지만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스꺼울 수 있겠죠. 돋겠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오가스의 가장 큰 특징은 10.73도, 그러니까 11도 되면 이게 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화력이 되게 좋은 거예요. 휘발유도 기화가 잘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 같은 경우는 놔두면 100도 이상 끓지 않고선 잘 기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오가스는 11도만 되면 엄청난 속도로 막 기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온에서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 상온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생활하는 곳이 한 20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도만 돼도 엄청난 기화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이오가스고요. 이오가스의 가장 큰 또 장점은 분자량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투가 아주 용이합니다. 제가 많은 연구를 해보고 여러 가지 멸균을 해보았지만 이오가스만큼 침투를 잘하는 건 제가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간형 등을 침투해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이오가스 같은 경우에는 스팀 멸균에 아마도 2배, 3배, 많게는 한 10배 정도까지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어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균을 죽이는 시간은 이오가스가 1시간에서 2시간이면 균이 죽거든요. 근데 이 균이 죽은 다음에 이오가스의 습성이 뭐냐면 약간 끈적끈적한 게 습성이에요. 그래서 묻어 있어서 이게 잘 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털리는 이오가스의 그 끈적끈적한 그 독성을 털어내는 데에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온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잘 털리지만 이게 재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이면 다 털릴 수 있어요. 3시간. 근데 안 털리는 게 뭐냐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실리콘유에 이오가스가 흡착이 되면 이런 것들이 잘 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최소한 8시간, 그 다음에 실리콘 같은 경우는 최소한 12시간을 에어레이션 해줘야 털리는 거죠. 그래서 재질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하여튼 이오가스는 독성이 상당히 있어서 침투력이 좋고 균도 엄청나게 잘 죽이지만, 단점은 또 이렇게 잘 털기가 어려운 에어레이션 시간이 힘들다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00%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과 폭발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폭발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이오가스는 다행히 물과 쉽게 반응해서 이오가스의 성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오가스의 가장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멸균하기 전에 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가스화석 플라즈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오가스에 물이 있으면 물을 만나면 그 물과 만나는가 동시에 그 독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습도하고 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방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그 주의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오가스가 제가 했죠. 이렇게 혼합은 이렇게 LPG 부탄가스통으로 되어 있고, 이게 100%는 이렇게 무수통 같이 넣어서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방식이고, 이거는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이오가스가 좀 더 달라지겠지만, 1000리터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30kg짜리 통 같거든요. 1000리터 같은 경우에 이거 30kg 하면 7회에서 6회 이 정도 쓸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한 통이 다 쓰이고 두 통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이오가스 맵인 게. 그래서 얘가 다 쓰이면 자동으로 옆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쓰일 때쯤 되면 얘는 저쪽에 화면에서 비어있다고 표시하기 때문에 얘 통을 교체해 주는데, 통을 교체할 때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온가스 때. 왜냐면 이온가스 통을 교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온가스가 이렇게 관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좀. 그러니까 방독면을 쓰고 교체하는 건 당연한 거고, 교체하고 나서도 조심하고, 또 교체하고 나서 이 라인이 새는지를 항상 비누 거품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얘가 새버리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사람들에게 인체에 해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도 이온가스입니다. 그러면 이온가스, 오늘 이온가스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온가스 혼합 중에는 CO2 이온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CO2가 80%고, 그 다음에 이온가스가 20%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이온가스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CO2 이온가스는요, 기존의 그 고가의 그 이온가스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지, 병원에서는 이 CO2보다는, 병원에서 쓰는 거는 어떤 걸 많이 쓰냐면요, 이렇게 HCFC라는 옥시펌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10%가 이온가스고 HCFC인 옥시펌이라는 CFC가 뭐냐면요, 이게 프레온이거든요. 프레온에서 약간 변형된 걸 옥시펌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이게 90% 들어있는 걸 쓰는데, 요거를 많이 쓰는 현장에서 요걸 씁니다. 근데 CO2와 이 옥시펌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가격이 차이 나면요, 이 옥시펌, CO2의 이 옥시펌은 이 용량이 5kg가 돼 있어요, 기체에. 근데 요 CO2는 기체의 그 가스의 압력이 50kg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kg와 5kg는 다루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50kg는. 5kg는 다루기가 편해요. 제가 보실까요? 이 가스통이, 이 가스가 이게 CO2의 이온가스와 옥시펌의 이온가스가 같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옥시펌의 가스가 있는 거는 5kg밖에 안 돼, 이 가스통이.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CO2를 가스를 넣으면 이 가스통이 달라집니다. 더 탄탄해져야 돼요. 그리고 50kg이기 때문에 나오는 양도 되게 이렇게 막 셀료가 엄청나게 셀료가 하겠죠. 그죠?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설명드리는데 좀 디테일하게 하는데요. 인류의 예전에는 여기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프레온이라는 가스가 있었죠. 프레온 가스가 발견하고 나서 이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이 인류의 가스는 다 50kg 이상이에요. 질소 50kg 이상, 산소 50kg 이상, CO2 50kg 이상인데, 가스가 5kg인 가스는 프레온밖에 없었던 거예요. 프레온류들. 그러면 이 프레온이 뭐냐면, 이 가스가 이제 압력이 낮기 때문에 다루기가 편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 50kg의 가스를 여는 순간 이 가스가 50이고 우리 현재는 0kg에 살기 때문에 50에서 0으로 내려오는 순간 이 관이 다 얼어버립니다. 압력 차이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에어컨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에어컨이 뭐냐면요, 펌프를 막 돌려서 압을 엄청나게 높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압을, 높아진 압을 탁 풀리면 이 상압으로 이렇게 일반 상압으로 나오면 그 관이 다 얼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 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면 관이 얼게 되는 게 자연 현상이에요. 그 얼면 되면 어떻게 바람이 나죠? 불면 이게 이 에어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업 현장에서는 이 관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쪽 관이 이게 50kg면 여는 순간 얘가 이쪽이 얼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퍼라이저가 있어요, 따로 대표주는. CO2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다른 거죠. 다루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예요.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싸게 되죠. 근데 다루기가 쉬운 가스는 싼 거죠. 그래서 옥시펌은 이 CO2의 가격이 3배 이상, 4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병원에서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많이 쓰고요. 산업 현장에서 CO2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스를 이해하는데 CO2와 이 가스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옥시펌을 하는데, 옥시펌 같은 경우에는 비싸지만은 쓰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0%는 상관없어요. 100%, 순수 100%이기 때문에 계속 공기 중에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100% 들어있고요. 근데 프레온은 역사에 2010년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레온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류에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는 2010년 전까지는 프레온과 이 이온가스를 섞여 있는 이 프레온 가스를 많이 썼어요. 근데 프레온이 오존층을 파괴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산업 현장에서 못 쓰게 됐죠, 그죠?
그러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CO2, 이오가스하고 옥시폰 가스 100%, 이 세 가지를 인류가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고가고, 이건 좀 저가고, 그다음에 순수 100%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오가스 멸균할 때 열에 약한 건다고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침투가 강하고 그 독성이죠. 근데 혼합 같은 경우에는 55도에서 2시간을 멸균합니다. 그리고 38도에서 6시간을 하는 거고요. 100%는 좀 달라요. 100%는 55도에서 1시간만 합니다. 그리고 38도에서는 3시간을 하는 거예요. 예, 순수 100%가 있기 때문에 멸균 타임이 좀 줄어들고, 혼합은 100%가 아닌 이오가스가 CO2 같은 경우에 20%가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옥시폼이라고 하는 이 가스는 이오가스 10%가 들어있기 때문에 CO2일 때는 좀 더 이 시간이 짧아집니다. 근데 이게 10%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길어지는, 이렇게 함량에 따라서 시간도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옥시폼 같은 경우에, 혼합 같은 경우는 양압에서 멸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는 음압에서 멸균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래프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데, 혼합하고 100%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혼합하고의 그다음 100%의 또 차이점을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혼합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대용량은 다 혼합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바라든지 한신, 사쿠라 이런 데는 혼합이지만 대용량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100%는 대용량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35리터, 225리터 이렇게 있는데요. 인류에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225리터를 만드는 회사는 두 회사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국내에 들어가는 회사 중에 하나는 3M, 하나는 신바입니다. 이 두 가지 이 회사만 225리터급을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135리터 이렇게 나옵니다. 한신에서 300리터, 50리터의 100%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법을 약간의 위배되는 것들을 만들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스 주입하는 건 뭐냐면요, 멸균 시 양압에서 멸균하는 때문에 저는 멸균력이 우수하죠. 네, 여기는 음압에서 멸균합니다. 근데 음압에서 멸균하면 장점은 뭐냐면 멸균 중에 새는 거는 좀 없게 되겠죠. 안정성이 있어요. 니크에 대한 염려가 좀 없다는 뜻이겠죠. 그죠? 음압에서 멸균하고. 근데 멸균력이 혼합에 비해 약간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 100%는요, 이 가스가 225리터는 180g, 135리터는 100g 밖에 안 들어있어요. 가스가. 그 한정된 가스 안에서 이 멸균물을 많이 넣게 되면 멸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균 그 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현저히 떨어질 때 인디케이터가 변하지 않거나 바이오로지컬이 실패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멸균물을 적게 넣는 것에 대한 민감해야 되고, 또한 멸균물과 동시에 멸균물 속에서 흡입하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100%는 늘. 이런 게 단점이 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혼합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통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가스가 부족했을 때는 계속 연결해서 더 넣어줄 수 있어요. 최소 3번까지 차지해서 넣어줍니다. 근데 너무 많이 3번 차지하게 되면 이오가스 알람을 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 이상 차지했다는 건 니크가 생기는 걸 엄청나게 무서워하거든요. 니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3번 이상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람이 울리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오가스의 이렇게 방식이 있고 카트리지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종류는 CO2가 있고 옥시폼이 있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CO2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하고 옥시폼은 CO2보다 몇 배의 비용을 갖고 있고, 100%는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 100%는 100g, 135리터는 100g, 225리터는 170g, 이렇게 그램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레이션 방식은, 혼합은 주로 물에 시석해서 펌프로 하는 방식과 공기에 날리는 방식이 둘 다 있어요. 근데 100% 같은 경우는 호수 건물 밖으로 해서 날리게 됩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환경이 엄격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가스를 했을 때는 이오가스를 태우는 장치를 통해서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선진 것들은. 이렇게 여기 좀 차이점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혼합과 100%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오늘 차트였습니다. 그러면 이오가스를 멸균하는 요소를 보게 되는데요. 진공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온도가 있고, 함량도 있고, 압력도 있고, 노출 시간도 있고, 습도가 있는데요. 진공부터 제가 잘 설명드리면, 진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인류가 진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까지는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공이란 뭐냐면, 우리가 물질도 이 공간에 있는 물질도 그람수가 있고 무게가 있고 이런 종류라 어떠한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간은 있지만 이 100% 지금 다 공기로 가득 차 있죠, 그죠? 근데 공기를
다 없앨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걸 마이너스 1kg 무한 진공이에요. 근데 공간은 존재하지만 이 안에 물질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멸균기 안에 챔버에 있는 우리 일반적인 공기를 거의 없애야 됩니다. 없애는 게 진공이에요. 진공이 잘 돼야 공기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습도를 이렇게 이온가스에서 맞춰줍니다. 근데 왜 강제 습도를 맞추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이러한 환경은 최소한 30% 습도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왜 멸균기에서만 습도를 맞춰준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에 진공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진공하면서 그 공기와 함께 물방울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진공을 하게 되면 챔버 안으로는 멸균물 안에 있는 그다음 습도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온가스를 노출시켜 버리죠. 이온가스를 혼합 같은 경우는 1kg 정도 이제 넣는다는 뜻이거든요. 1kg 정도 넣는데 넣어봤자 멸균이 잘 안 돼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를 못해요. 스스로는 잘. 그러니까 인디게이터가 200개, 300개씩 물교관이 들어서 겉에 붙여져 있다고 했을 때 습도가 안 맞으면 인디게이터가 등성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이온가스를 제대로 하고 시간을 늘려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강제 습도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온가스는요. 그래서 습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습도를 얼마나 잘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인디게이터 색깔이 선명하다. 그럼 습도가 잘 맞는 거예요. 똑같은 인디게이터가 선명하지 않다. 그럼 습도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이온가스에서는 나무를 멸균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흡입하니까. 근데 나무에다가 인디게이터를 놓잖아요. 근데 그 부분만 인디게이터가 잘 안 변합니다. 나무가 습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플라스틱이라든지 습기가 잘 안 먹는 것에 인디게이터를 놓으면 선명하죠. 이런 것처럼 습도에 따라서 색깔도 달라지는 거로 되고요. 함량 같은 경우는 이온가스 100%는 순수 100%고 어떤 건 이온가스 CO2는 20% 이온가스가 있고 20%가 있고 지금 현재 50%는 10%짜리 쓰지 않습니까? 아니면 10%와 20%는 멸균 노출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출은 2시간 정도 합니다. 55도에서. 그다음에 38도에서 6시간 하지만 100%는 좀 달라요. 100%는 기본적으로 55도나 50도에서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도에서는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에어레이션 시간도 재밌습니다. 에어레이션 시간도 만약에 온도가 55도에서 한다면 에어레이션은 한 12시간 정도 해주면 돼요. 최소 8시간에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온도를 38도에서 멸균한다 그러면 에어레이션 시간이 3배가 길어집니다. 36시간씩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멸균하고 나서 2, 3일에 멸균기를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이러한 그 에어레이션 사이 상관관계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이온가스를 멸균하고 에어레이션을 100도에서 스팀 멸균기에 넣어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5분 안에 다 털려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온도가 134도로 가게 되면 에어레이션 시간이 5분으로 엄청나게 짧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것처럼 활성이 엄청나게 해서 막 기체를 태워내는데 만약에 그 스팀으로 넣을 수 없는 제품이었다라고 한다면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에어레이션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어레이션 시간은 시간과 같이 연관성이 있다. 온도와 연관성이 있다. 온도와 시간은 이제 에어레이션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합가스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진공을 한다는 건 챔버 안에 있는 공기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제거되면 제가 얘기했듯이 공기도 이렇게 물질이라고 그랬죠. 물질이 여기서 제거됐을 때는 제거되기 전에는 습도가 30도, 비 오는 날은 막 70도, 80도까지 올라가죠, 우리가 습도가. 근데 여기서 진공을 하는 순간 공기와 물방울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요 순간대는요, 챔버 안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겁니다, 습도가. 물질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 습도를 맞추는 시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온가스. 이온가스는 습도가 없으면 멸균 활성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온가스는 습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국내의 그 소형 멸균기는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또 뭐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안타까운 건 습도를 맞추는 강제에 기화시키는 멸균기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소형 멸균기. 대형 멸균기에서는 그 이온가스는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소형 멸균기는 다 어떻게 하냐면 그 물에다가 그 증류수를 묻혀서 꺼지에다가 증류수를 묻혀서 멸균기 안에다 그냥 넣는 이런 방식이에요. 약간 낙후된 방식 이런 거는요 습도가 제대로 잘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균이 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하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습도를 맞추는 이러한 장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습도의 중요성을 알았더라고 하면 좀 더 습도를 맞추는데 좀 더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습도를 맞추고 나서 이 습도를 맞추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의 그 상압에서는 습도를 맞추는 게 쉽지만 음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자연 현상과 다 그 변하거든요. 그래서 음압일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물질이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물방울이 생기기가 더 쉬워요. 습도가 맞추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천천히 습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습도 맞추는 시간도 한 30분 이상 걸린다니까요. 천천히. 그래서 습도가 한 70% 맞아지면 그때서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소형 그 이오가스 같은 경우 습도의 게이지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습도를 맞춰주는지 잘 모르죠. 이런 것도 좀 안타깝지만 이유에 대한 명확한 이론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더 개선된 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습도가 맞은 상태에서 이오가스가 터지게 되는데 기존에는 100% 같은 경우는 다 여기 음압에서 하지만 이 혼합가스는 이렇게 상압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공의 챔버 안에 100이라는 가스 공기가 있었다고 하면 100이라는 가스를 다 채우고 나서도 더 많은 걸 넣어주는 거예요. 스팀처럼. 그래서 여기에 압이 거의 1kg 가까이 넣어주면 상당한 많은 이오가스가 들어갑니다. 제가 1000리터를 그 액화된 이 1000리터가 기화돼서 들어가는 그 양은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5kg 정도가 그 기화시켜서 거기 넣으면 5kg의 액체가 기화되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압으로 눌리기 때문에 이렇게 상압을 합니다. 그래서 상압의 장점 뭐라 그랬죠? 이렇게 매균력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꾹꾹꾹 눌러서 넣어줄 수 있다는. 그 다음에 여기서 매균이 다 끝나면 이제 음압으로 가서 에어레이션 하는 거예요. 에어레이션 하는 방법 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해줄게요. 가장 이상적인 에어레이션은 뭐냐면요. 진공을 하고 나서 한참 진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오가스를 딱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한참 시간 두르고 나서 또 진공을 한참 한 다음에 이 시간이 한 20-30분 놔뒀다가 다시 또 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가는 진공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진공했다 풀어냈다 이거는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오가스에. 왜냐하면 이오가스가 진공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풀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흡착되어 있는 거가 나오는 시간을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자꾸 넣었다 뺐다 하면 오히려 진공에 그러한 것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오가스는 향수와 같아요. 그래서 흡착되면 나중에 계속 스물스물 이오가스 나오거든요. 이런 한기 때문에 인류가 가장 발견한 이런 에어레이션 법 중에 진공하고 한참 동안 놔뒀다가 그다음에 풀어서 이제 올렸다가 또 진공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천천한 이런 시간 속에서 이것을 한 30분에 걸쳐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막 급하게 넣었다 뺐다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에도 마찬가지겠지만 100%도 이렇게 진공을 해서 공기를 제거한 다음에 습도를 맞추는 시간이 있죠. 근데 이 습도를 100%에서는 뭘로 맞추냐면 중류수로 맞춥니다. 중류수. 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멸균기들은 이거를 스팀으로 맞추거든요. 스팀으로 맞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그 챔버 내부로 멸균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일반적으로 물로 하면 오염된 물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깨끗한 물을 들어오거나 그래서 증류수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스팀을 주로 이용해요, 스팀에서 해가 없는 이러한 물방울을 넣어줘야 멸균에 도움이 되지. 만약에 제가 그래서 꺼즈에 물을 묻히고 가는 건 위험한 거예요. 물을 묻히면 안 되고 꺼즈에 증류수를 맞춰요, 증류수. 그래서 이 100% 같은 경우도 증류수를 통해서 끓여서 안에 들어가는 거죠. 물과 증류수는 완전 다른 거예요. 물은 이렇게 오염될 수 있고 미네랄이 있고 이렇게 불순물이 들어있는 거고 증류수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H2O2 순수하게 물만 들어가 있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물로 된 증류수가 해야 오염이 덜 되는 거죠. 멸균하는 거 하는데 오염된 걸 넣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증류수를 통해서 습도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오가스를 딱 터트린 다음에 여기가 한 80%를 80% 넣고 음압을 맞춘 상태에서 멸균이 끝나면 1시간 정도 멸균이 끝나면 이제 에어레이션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혼합 같은 경우 100%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늘
멸균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 좋은 점은 설치가 쉽다는 거예요. 혼합은 상당히 설치가 어렵습니다. 유틸리티, 뭐 펌프도 있어야 되고 물도 필요하고 공간도 하고, 왜냐하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주로 병원에서 이렇게 때문에 유틸리티를 갖춰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혼합 같은 경우에는 100%는 유틸리티 없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종합병원 말고 소형 병원이나 중소병원, 조그만 병원들은 혼합을 조그만 걸 쓰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가 없이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게 프리히트가 뭐냐면요. 열을 이렇게 데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챔버 안에 이렇게 온도를 56도 한다면 열을 프리히트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요 온도를 맞추는데 이 자켓에서 맞추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인류가. 이거 혼합일 경우에 혼합일 경우에는 두 가지인데, 혼합 같은 요 안에 물을 넣어서 맞추는 회사가 있어요. 물을 넣는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안정적으로 되겠죠. 또 요 안에 스팀을 넣어서 맞추는 또 회사도 있고, 100%는 이 히팅을 56도를 뭘로 하냐면 그냥 전기 히터로 맞춥니다. 여기 다 이제 하여튼 히터를 해서 온도를 이렇게 자켓을 통해서 온도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프리트리트먼트는 뭐냐면요. 진공한다는 뜻이에요. 진공. 근데 스팀하고 이온가스 진공법이 달라요. 스팀은 진공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진공할 때 훅 하고 내려옵니다. 스팀은. 근데 이온가스의 진공법은 달라서 어떻게 하냐면 상압에서 진공을 하고 좀 기다려요. 그 다음에 좀 일정한 시간 놔뒀다가 좀 진공을 하고 내려 기다렸다가 또 시간 놨다가 또 진공하는,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진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훅 진공을 했을 경우에는 플라스틱이든지 이렇게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깨지고 부서지는 걸, 그리고 이온가스를 한다는 건 고가의 장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카테타라든지 1000만원짜리 몇백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게 순식간에 너무 빨리 고진공을 하게 되면 이게 이 렌즈라든지 이런 게 손상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단계적인 진공하는 게 이온가스가 좀 다른 점이에요. 근데 어떤 멸균기들은 단계적으로 안 하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온가스에 대한 어떠한 그 정확한 철학과 원리를 관가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지만이 물건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진공이 들어가고, 이온가스는 한 번만 진공합니다. 이렇게 보통 다. 그리고 나서 이게 습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습도를 맞추고 이온가스가 터지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미디티가 습도란 뜻이죠. 요거에 이온가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습도입니다. 습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데, 습도를 잘못 맞추잖아요. 물방울이 생겨요. 그러면 잘못 맞춰서 물방울이 생기면 이온가스가 방해되는 거고, 또 이온가스의 습도를 제대로 못 맞추면 또 멸균력에 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습도. 그 다음에 이거를 음압에서 습도를 맞춘다는 건 상당히 또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습도가 제대로 맞추고, 이게 한 30분에서 1시간에 걸쳐서 습도를 천천히 맞춰줍니다. 왜? 물방울이 되는 걸 엄청나게 두려워한다 그랬죠, 멸균이가요. 물방울이 되면 이온가스가 물방울 만나면 독성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습도가 이제 됐을 경우는 이온가스가 투입되는, 그제서야 투입되는 게 되고, 100%는 음압에서 하고 혼합은 양압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온가스 투입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천천히 투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혼합 중에서 CO2를 쓰면은 50kg의 그 압력이 이제 내부로 들어갈 때는 1kg를 맞추는데, 그 베퍼레이저가 있지 않으면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CO2. 그래서 CO2도 웬만하면 다 베퍼레이저가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것도 있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는데, 그 없다고 한다는 건 라인이 얼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정확하게 그런 것들 이해 못하면, 얼기 때문에 얼면은 니크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손상이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런 게 CO2의 이런 것들을 알고 해야 되겠죠. 그제서 이제 멸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온가스가. 이거 들어가는 시간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한 30분 정도에 천천히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걸 너무 빨리 들어가면 이 멸균물이 변형이 옵니다. 제가 예전에 엔지니어 시절에 있을 때 이온가스를 하는데 자꾸 멸균물에서 이상하게 하얗게 변질돼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과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멸균에 온도도 정확했었고 멸균 타임도 정확했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멸균물이 계속 조금씩 변형돼서 나오니까 왜 이럴까라고 유심히 지켜봐서 딱 보니까 멸균의 이 이온가스 들어가는 게 10분 미만으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균물 변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멸균물 이온가스 들어갈 때도 천천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 30분씩 걸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멸균 하는 거죠, 그죠? 멸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포스트 트리트먼트라는 건 진공에서 이제 에어레이션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어레이션 들어가는 것은 이제 보통 이온가스는 12시간 정도 해줘야 안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8시간도 하는데 12시간 해요. 근데 12시간 해도 제가 봤을 때 5ppm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미만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건 겉에가 그렇지 실제로 봤을 때 긴 카테터라든지 어떻게 공간이 있는 거에는 그 안에 이온가스가 상당히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온가스를 뺄 때 어떻게 하죠? 방독면 쓰고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빼고 나서도 바로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온가스가 내가 이제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보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이온가스가 잔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온가스를 12시간씩 에어넷을 털지 않겠어요. 그 털어도 잔존하는 거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온가스에 이제 제가 멸균 한다 그랬죠. 멸균 하는데 이게 에어레이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온은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54도는 12시간이지만 38도에서는 36시간을 에어레이션을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어레이션 시간은 이제 그 온도하고 밀접한 관계 있죠. 그리고 이제 보실까요? 모든 과정에서 종료 후에는 도어를 열고 나서 15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이온가스가. 왜냐하면 도어를 열고 바로 작업하게 되면 되죠. 이온가스가 멸균하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올 때인데, 그래서 이온가스가 상온에 있을 때 잘 기화가 되거든요. 그걸 믿으시고 한 15분 정도에 다시 멸균물을 꺼내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론을 모르면 멸균물하고 반동물도 안 쓰고 막 만지면 손에도 이온가스가 묻고 내가 호흡기로도 이온가스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열고 나서 방독면 쓰고 열고 나서 15분 후에 이제 깨끗한 장갑과 방독면을 쓰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노딩카를 이동할 때는요, 이렇게 밀고 가면은 노딩카를 해서 밀고 가면 이온가스가 내가 마시게 되니까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노딩카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온가스가 끌어서 뒤쪽으로 날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죠. 그래서 이온가스의 물품 보관 장소에 공기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온가 멸균하고 나서도 공기 순환이 1시간에 10번 정도 순환하는 곳에다가 넣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나서도 자연 정화가 되게끔 하고 나서 제가 이온가스의 이론에 뭐라고 했죠? 11도가 되면 이온가스는 기화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털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나서 좀 더 날아갈 수 있게 해야 인체에 덜 해가 된 상태에 쓰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온가스는 늘 잔류가스가 남는 거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포르말린과 이오에 대한 비교는 포르말린에서 멸균을 이해하고 그때다가 설명드리도록 하는데, 하여튼 포르말데이드 음압에서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제가 이 포르말린데 요것만 할게요. 혼합은 제가 양압에서 멸균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100%는 음압에서 하죠. 포르말린 같은 경우 음압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의 저온 멸균은 음압에서 하는 스타일이 되게 많아요. 혼합만 양압에서 합니다. 스팀처럼. 스팀 멸균도 똑같아요. 스팀 멸균도 양압에서 멸균하는 거예요. 스팀 멸균도 이렇게 진공하고 나서 스팀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양압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온가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요. 이온가스는 이제 그 무색무취고 액체로 되어 있죠. 그죠? 그 안에 있는 건. 근데 액체가 밖으로 나왔을 때 기화가 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막 날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농축된 그 이온가스인데 에테르레스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이 정도 냄새가 나는 건 1000ppm, 2000ppm 어마어마하게 세면은 약간의 알코올이나 이렇게 약간의 이런 냄새가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노출됐을 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눈, 피부 이런 데 닿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같은 데 닿으면 눈이 따끔따끔하고 막 되게 메스가 없습니다. 제가 그 이온가스를 수리했던 적이 있고, 그날 이온가스를 만지면 하루 종일 눈이 따가워요. 그런 것처럼 이온가스에 흡착이 된 거 저도. 그런데 그게 잘 털리지 않아요, 노래에. 그래서 근데 그거를 털리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물로써 닦아주면 금방 독용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물로 닦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오가스는. 그죠?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때 에터의 동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근데 반점도 생기고 부종도 생기죠. 그리고 이거 증상이 나타나니까 잠복기가 있어요.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꾸 말씀은 암에 걸려요. 이렇게 때문에 좀 조심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늘 방독면 쓰고 디텍터를 꼭 달아야 되는데, 중소병원에는 이렇게 디텍터 잘 사지 않는 병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균기도 500만 원 정도 된다면 디텍터도 500만 원 하거든요. 그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그 장치가 없으면 새는지를 모릅니다. 새는 수도 있는 경우도 많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디텍터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눈에 들어가면 이렇게 액체가 괴로울 쪽으로 따갑고 그러거든요. 뭐 벌이 쏘인 것처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다 물로 씻어주면 좋습니다. 호흡기가 들어갈 수 있죠. 구토가 나고 어지러워져요. 이렇게 해서 마시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 먹고 막 이렇게 공기 마시고 깨끗한 공기, 소화하기. 잠재적 영향은 과도하게 노출되면 유전자가 변형됩니다. 이게 변형되면 뭐 암이 걸리는 거죠. 발암물질. 응급처치는 뭐 결국에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해서 씻어줘야 돼요. 비누와 물로써 빨리. 그다음에 샤워하고 이렇게 피부에 닿았을 때, 눈에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눈을 15분 정도 씻어줘야 되겠죠. 안과의 처방을 받았던가, 호흡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산소 공급을 많이 해서 의사 처방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되도록이면 노출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오가스에는. 그리고 이오가스의 그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노출에 대해서요. 이제 그 산업법에는 8시간 했을 때 이오가스 1ppm 미만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요, 그 액션 할 때는 활동하는 존에서는 0.05ppm고요. 단기 노출로 15분 안에 5ppm, 15분 동안 노출된다. 그래서 5ppm 미만으로 단기 노출, 이게 5ppm이 규정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오가스를 이렇게 기계적으로도 감시하고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하지만 이거 모니터링 할 때 이 디텍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휴대용 이오가스 디텍터고요.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설치하는 장비형인데요. 요건 이제 그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이 센서에 숫자가 탁탁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1차 레벨 한계점에서 벨이 딱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죠? 대피하셔야 됩니다. 대피할 때는 보고를 해야겠죠. 보고하고 나서 그 관리자가 들어왔을 때 그분은 방독면을 쓰고 와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급처치하고 대응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오가스가 새 쓴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 물을 엄청나게 포에다 묻힌 다음에 그걸 덮으면 됩니다. 덮고 그걸 싸서 비닐에 싸서 처리 제거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관리는 멸균이 관리에 대해서 하는데, 예방 지침에 따라서 청소와 검사하고, 그다음에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서 예방 점검을 많이 받는 거 좋고, 정기 점검도 하고, 누출 테스트, 니크 테스트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2주에 한 번인데, 되도록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장비에 대한 니크 테스트를 검사하셔야 돼요. 스팀은 또 니크 테스트가 중요하지만 이오가스도 니크 테스트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크 테스트를 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새면 장비를 수리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기록하고 뭐 보관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오가스 탐지기가 필히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중소병원에 가보면 10개 중에 상당히 뭐 50% 이상들은 설치를 잘 안 하는데, 설치를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오가스는 무생무치기 때문에 그거를 세면 누가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나중에 사후 대처하는 건 더 힘든 게 되기 때문에 이오가스에 대한 원리와 습성을 알게 된다면 디텍터가 그 정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혼합가스의 탱크 교환할 때도 반드시 비누 거품으로 누출 라인을 검사하셔야 돼요. 요게 누출 검사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새쌀 경우에는 새는 게 무섭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오가스가 새거나 이런 활성화되는 게 위험한 걸 방지할 수 있는 건 디텍터가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일 점검도 있고 주간 점검도 있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이오가스에 대한 건데요. 오늘은 이오가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오가스는 가장 좋은 점은 침투력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균을 엄청나게 잘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반대로 무생무치기 때문에, 발암물질이고 무생무치기 때문에 인체에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이오가스에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도 갖고 있고, 또 이오가스가 습도를 잘 맞추지 않으면 이오가스가 똑같이 가스가 들어가도 균을 못 죽이거나 활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오가스는 습도를 맞추는 이런 방법과 또 이렇게 습도가 물방울이 되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오에 대해서 조금 더 또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